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우리 암을 굶기는 대사치료제에 대해서 방송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암을 굶기는 대사치료 약제에 쓸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당뇨약이다. 근데 당뇨약 중에서도 모든 당뇨약이 아니라 특히 메트포민이라는 성분명의 당뇨약이 항암작용을 할 수 있다.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트포민이라는 이 당뇨약이 어떻게 항암작용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실은 이 메트포민이라는 당뇨약이 항암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고 이거를 이제 처방 받으시려는 분들 많이 있고 이미 드시고 있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당뇨약을 왜 드시려고 하냐면 이게 혈당을 낮춰주겠죠. 당연히 당뇨약이니까. 암이 포도당을 좋아하니까 이걸 당을 낮춰주니까 당연히 그러면 항암작용이 되겠지. 그러면서 드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 메트포민이란 당뇨약이 항암작용을 하는 기전은 혈당을 낮춰줘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암이 당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당을 적게 먹어도 이 암세포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에너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에너지원을 다시 취해서 이 암세포가 자라나기 때문에 단순히 당을 낮춘다고 해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메트포민이란 당뇨약이 항암작용을 도대체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우리가 이 메트포민이란 당뇨약을 만약 입으로 이제 복용하는 거니까요. 복용을 하잖아요. 이 당뇨약은 이제 소장에서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 영양분도 다 분해된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 단 한 곳, 그곳을 꼭 거쳐서 온몸으로 퍼져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간입니다. 간. 자, 모든 영양분, 약들은 일단은 다 간을 거친 다음에 전신으로 퍼지던지 아니면 간에서 작용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갖게 되는데 이 메트포민이란 당뇨약은 우리가 먹으면요. 간으로 일단 간 다음에 주작용은 간에 있는 간세포에서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간을 거친 다음에 일부는 전신을 돌다가 신장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전신을 돌면서 하는 일보다 대부분은 간에서 작용하는 어떤 간에서 중요한 일을 거기서 감당한 다음에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 메트포민이란 당뇨약이 간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 어떻게 항암작용을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메트포민이란 당뇨약이 항암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약을 먹는다면 그래도 알고 가면 좋은 분자구조, 물질이 있어요. 자, 메트포민이란 당뇨약이요, 이 간에서요, 작용을 하면서 AMPK라는 성분, 이 물질, 이 분자구조를 많아지게 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 당뇨약이 하는 일 중에서 이 AMPK라는 분자구조,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 분자구조가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당뇨약 메트포민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AMPK, 이 분자구조를 딱 중심에 두고 이 메트포민을 이해하면은 어떤 식으로 항암작용을 하는지 이제 해석이 다 되거든요. 이 AMPK라는 물질이 메트포민 당뇨약 때문에 많아진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AMPK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원래도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이 언제 만들어지는 물질이냐면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 뭔가 세포들이 쓸 에너지원이 뭔가 부족할 때, 굶주리고 있을 때 그때 올라가는 물질이에요. 왜 올라가냐?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야, 지금 에너지원이 부족하니까, 자, 세포가 분열을 한다든지, 세포가 성장하는데 에너지 쓰는 거 너희들 하지 마. 이 신호를 내는 물질이에요. 자, 지금 에너지원이 부족하니까 근근히 너희 세포들 유지만 해. 세포 분열을 한다든지 성장은 하지 마. 이 시그널을 내는 거니까 왜 중요하겠어요? 왜 항암작용이 되냐면 당연히 암세포라는 거는 세포 분열을 하면서 막 개체수를 늘려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세포는 세포 성장 시그널이 다른 정상세포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세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AMPK라는 성분이 물질이 하는 일이 그렇게 자꾸 성장하려는 것,
자꾸 세포 분열하려는 것, 더 개체수가 많아지려는 것, 무언가 세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을 다 막는 신호를 내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의 성장이 막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MPK라는 물질이 이게 당뇨약으로 인해서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세포들한테 세포 성장하지 않도록 세포 분열을 하는 시그널들을 다 낮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게 특히 중요한 암들이 있어요. 어떤 암이냐면 유방암, 신장암, 이런 암들은 특히나 자, 이 신호의 시그널이 암세포 성장하는데 중요한 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AMPK라는 수치가 많아지면 세포 성장 시그널이 줄어들면서 항암작용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작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다시 AMPK, 이걸 중앙에 두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AMPK라는 성분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물질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LKB1이라는 분자구조 단백질인데요. 자, 이거의 성분도, 이 물질도 양이 많아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LKB1이라는 거는 풀 네임이 뭐냐면 리버 카이네이즈 B1, 그러니까 간 효소 B1이라는 단백질인데 이 LKB1이 무슨 물질이냐면 암 억제 단백질이에요. 이 성분 자체가 암을 억제시키는, 암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거 자체를 처음에 시작을 잘 못하게 하는 암 억제 단백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이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암이 막 생기려고 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암 예방에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당뇨약을 드셨던 당뇨 환자들에서 암 발병률이 30% 이상 더 적었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메트포민이라는 당뇨약이 굉장히 연구가 더 많이 가속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 인자로 많이 꼽고 있는 게 이 LKB1이라는 이 암 억제의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게 이 당뇨약을 메트포민을 먹었을 때 이것도 같이 올라간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암세포가 뭐 포도당을 좋아한다. 그래서 적게 먹던지 아니면 뭐 암세포가 단백질을 좋아한대. 그래서 적게 먹던지 이런 식사법들을 하고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사를 아무리 해도 이 암세포가 우리가 안 먹어줘도 단백질을 이용하든지 뭐 다른 걸 이용해서 다시 에너지원을 새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뛰어나냐면, 자, 암세포는 자라나는데 우선은 포도당이 있으면 너무 이득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 포도당이 주변에 없다. 그럼 어떤 일을 하냐면 포도당 아닌 걸로 내 몸에 있는 물질 중에 아미노산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젖산이라든지 이걸 갖다가요 다시 포도당을 만들어요. 포도당이 없는데 내가 포도당을 안 먹어줘도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젖산이라든지 자, 이런 거를 갖다가 다시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당신생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어디서 하냐면 간에서 해요. 간에 있는 세포에서. 간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당을, 포도당을 자꾸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트포민이란 당뇨약이 이 당신생, 간에서 젖산이라든지 아미노산, 단백질을 가져다가 다시 당을 만드는 당신생을 막아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냐면요. 특히는 1차적으로는 간암이라든지 아니면 간에 전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암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생은, 당은 1차적으로는 간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가져다 쓰기 좋은 위치가 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 암이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 이 당신생이라는 게 물론 다른 곳에 있는 암에도 이 당신생은 도움이 되지만 특히 간에 암이 있는 분들한테는 더욱이나 이 당신생을 막는다면 도움이 크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막아준다? 메트포민이란 당뇨약이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세 가지 크게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이거 말고도 네 번째는 아까 AMPK라는 이 분자구조 이거 중요하다. 이 물질이 많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물질이 많아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자, 쉽게 얘기하면 적어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좋아지냐면 암세포가 또 세포 성장을 할 때 인슐린의 자극을 받기도 하는데 이 인슐린의 자극이 적어지니까 또다시 항암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메트포민이란 당뇨약이 실제로 항암작용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암이 좋아하는 포도당을 막 가져가니까 또는 없애주니까 그래서 항암작용을 하나 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메트포민이 혈당을 낮추면서 나오게 되는 어떤 중간 과정의 물질들 AMPK라는 물질 또는 LBK1이라는 물질 그 다음에 당신생을 억제하는 것, 그 다음에 인슐린, 이거의 분비를 적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세포 성장 시그널, 특히 암세포에 더 많이 증가해 있는 세포 성장 시그널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항암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당뇨약 메트포민은요, 여러분, 역사가 되게 오래된 약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 프렌치 라일락이라는 식물에서 이걸 먹으면 당뇨가 해소된다는 걸 알게 됐고 여기에 있는 성분 중에 구아니딘이라는 성분이 그 당뇨를 해결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 구아니딘은 독성이 있어서 독성이 없는 물질 그걸로 만든 게 이제 이 메트포민 같은 당뇨약인데 이런 약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1929년이에요. 그런데 유럽에서 약으로 정말 승인이 난 거는 195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60년 이상 임상을 해오면서 모든 환자분들이 1차 약제로 먹는 당뇨약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한 약입니다. 그리고 이 메트포민 당뇨약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런 기능이 또 나오고 이런 기전이 또 나오고 하면서 또 나온 게 뭐냐면은 장수 유전자, 설트윈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준다고 해서 노화의 종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노화 유전자 연구하는 싱클레어 박사가 쓴 책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노화를 막기 위해서 먹는 약 리스트 있거든요. 거기 안에 이 메트포민 당뇨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메트포민이나 당뇨약을 연구하게 되면 아니면 공부하게 되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이게 항암작용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는 약이 돼요. 자, 그만큼 항암작용에 있어서 기전이 너무도 하나하나 계속 나오는 약이고 중요한 약이다. 그래서 암 분과마다 지금 임상을 하는 과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보기는 해야 되지만 이 약 자체가 가지는 항암 기전은 이미 많이 밝혀져 있고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암 성장 세포 시그널 그거를 막아줌으로 인해서 끊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약이 됩니다. 자, 오늘 메트포민 당뇨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하나하나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들 제대로 알아서요. 암 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